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주에, 저번 방송에 대한민국은 조만간에 망한다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 방송을 하고 나서 엄청나게 저주를 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일단 맨 처음에 그 댓글을 봤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르나?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걸 알고 이제 판단을 제대로 해야 할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다시 이렇게 보니 참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분들이 귀하게 생각되더라고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망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그걸 대변하지 않는다고 그걸 그렇게 마음대로 저주를 쓰면 안 됩니다. 저주를 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 저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그 저주가 자기한테도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몸에 굉장히 많은 해가 옵니다. 그래서 그 해가 그 죄가 자기한테 다시 돌아와서 자기한테 몸에 굉장히 해가 오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 돼요. 특히 누구한테든지 저주스러운 말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방송을 하겠습니까? 사람들한테 빨리 깨어나라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이 망하니까 빨리 몸을 만들어야 하느니라 하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만들어야 하는가? 이제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서 오늘은 제가 제목을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망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느 누구를 피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자, 지금 보세요. 작년 10월에 중국 무안에서 무안 폐렴이 터졌죠. 그리고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쓰러져 넘어가는 모습들이 다 화면상에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종식됐습니까? 종식이 안 됐죠. 그게 자꾸 변이 돼가지고 또 어떻게 돼가지고 치명적인 무한 폐렴보다 더 치명적인 병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다 그 병이 걸려서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몸을 만들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몸 안에 항체를 만들으라는 말입니다. 그 항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것이 지금은 사람이 생각대로 되어지는 세상입니다. 시간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우리 중심에 어떤 역사적인 또는 앞으로 되어지는 일, 그리고 지금을 알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하는 것을 모르면 아는 사람한테 배우면 돼요. 지금 아직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는데 그런 시간을 빨리빨리 깨우쳐 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거예요. 저 별로 불편함 없이 살던 사람이에요. 공부하고 애들 가르치고, 그런데 세상이 넘어가는 사실을 알고 있는, 나만 알고 있고 나만 준비하면 뭐합니까? 빨리 사람들이 알려야지. 그래서 작년에 글로벌 디펜스에다가 문을 두드린 겁니다. 문을 들여서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 이제 성 대표한테 조선과 한에 대한 어떤 역사적 상황과 그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이야기하면은 성 대표는 굉장히 영리하고 마음이 바른 사람이니까 정확하게 읽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다음에 바로 톡이 왔는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방송까지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저는 방송할 때 제가 이렇게 정리한 자료가 없는 줄 알고 그때 맨 처음에 방송을 찍을 때 한 2시간 반 동안 계속 말만 했어요. 쓴 것도 없이. 그 다 머릿속에 있으니까는 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방송 못 한다고. 그러니까 방송 얘기를 자기한테 해주면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들, 제가 하는 말들 우리말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중국책 아니면 영어책이에요. 중국어나 영어를 그냥 해서는 안 되고요. 엄청나게 아주 고급 영어고 고급 중국어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까지 공부해야지. 그리고 그 언어의 깊이를 알아야지 방송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저주 섞인 댓글을 쓴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몰라요.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이 현상적으로 벌어지는 세상이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자 10년 뒤 20년 뒤가 아니라 바로 몇 년 뒤에 또는 몇 달 뒤에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보고 이것을 내가 만약에 한 10년이나 15, 20, 30, 그 전에 들으면 이건 천기누설이에요. 천기누설하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몸에 타격이 와요. 자, 제가 이렇게 방송할 때, 방송을 하고 나면은 굉장히 몸에 탈진이 옵니다. 보통 안 오지만은, 그래도 하는 거예요. 자, 예전에, 우리 상대표가 방송할 때, 같이 방송할 때, 방송하는 상대편은 완전 목다운됐습니다. 자, 그래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방송을 할 때 엄청난 기운들이 몰려와요. 그것이 나쁜 기운이든 좋은 기운이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 신명이 응기한다. 원래 신명이라고 말 수 있지만 기운이라고 좀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운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운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오랜 수행 그때 배워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저 같은 사람한테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대학은 어떻게 망하는가? 망해야지 또 새로운 기운이 솟아오릅니다. 자, 망하면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기운이 일어난다는 뭡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 숨어있는 제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제사들이 모여가지고 일을 하게 되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병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 자, 병을 극복했다는 게 이 몸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러니까 몸을 이 지금 오는 후천 가을 기운을 견뎌낼 수 있는 몸을 하려면 엄청난 학문적인 소양이 필요합니다. 자, 무식하면 무식이 도통해요. 무식이 도통한 사람은 안 됩니다. 알아야 돼요. 알면 알수록 어떤 통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한번 통이 열리면 굉장히 큰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통을 하고 어느 정도 본 다음에 이야기,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제가 누군지 궁금해서 오신 분들, 또는 자기가 생활이 궁금해서 오신 분들, 전부 다 올 때 다 몸이 막혀 있어요. 몸이 막혀 있는데 수업하면서 맨 처음에 제가 사람들한테 그냥 그 차만 같이 마시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몸이 좋아져요.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혀를 뚫어야겠다라는 생각에 혀를 뚫어줘요. 혀를 뚫어주는데 그 혀를 뚫을 때 그냥 뚫어주니까 제 기가 순식간에 확 떠납니다. 그래서 제가 순식간에 몸이 탈진이 돼버려요. 저번에 또 그러더라고요. 제가 방송하고 저번 시간에 그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 바로 촬영하기 전에 어떤 사람을 몸이 안 좋아져서 치료를 좀 했습니다. 치료를 하고 나니까 그때 굉장히 몸을 추스리지 못한 상태에서 방송을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아주 빈정대는 말을 한 사람도 있었어요. 네 몸이나 잘 가져요. 그래서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강의 다음 주 화요일날 하고 이제 수요일날 강의를 하는데 이제 그 전에는 우리 이제 저녁반 수업할 때는 굉장히 근문신고에 대해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근문신고 위주로 또 근문신고에 또한 중국 서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전혀 이 시간이 이때가 지금 어느 때인데라는 것은 이야기 안 했습니다. 별로. 단지 그 분들이 몸이 안 좋을 때는 제가 이제 몸의 기혈을 풀어주고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거 안 돼. 지금 오시는 분들은 물론 고조선 역사를 하기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누군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지금 어떤 상태 너무나
난맹 상태에 빠진 이 나라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궁금한 것보다 항상 불안하셨대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가족은, 우리 친척은, 우리 이웃은, 이거에 대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을 내려놓기도 마음이 되게 편해졌네요.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갈 길이 다 정해져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고조선 역사가 굉장히 우리 불교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물론 그것을 위주로 수업을 하지만, 이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인가를 알기 위해서 말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한번 그냥 시범적으로 터닝 포인트가 뭐죠? 카프라는 누구예요? 동양학의 엄청나게 심취한 물리학자예요. 그러니까 동양 사상을 물리학적 관점으로 해석한 책이 다오 피직스고, 터닝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다오 피직스는 저번에 다오 피직스를 강의하다 말았는데 왜 중국의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그것은 다오 피직스는 그때 들으셨던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건 지금 동양 사상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 물리학적 관점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터닝 포인트는 현대 과학 문명이 어떻게 어떤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속 과정이 지나는 이 과학의 발달이 어디까지 왔고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물리학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랬잖아요. 그 터닝 포인트는 맨 첫 장에 지뢰복교를 했어요. 지뢰복교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역을 볼 때는요, 우리 말로 된 다 한자잖아요. 해석을 엉망진창해가지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영어로 된 해석을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쉽게 우리 이야기에 다가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뢰복교를 거기다가 해석을 하고 이제 한 2대목 정도 해석을 해주고 나니까 이제 거기 오신 분들이 이걸 강독을 듣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강의하면서 갑자기 이제 고조선 역사다가 터닝 포인트, 이걸 제가 현대 사회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물론 한 대본 이야기할 때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해서 터닝 포인트, 지금 이걸 알면, 지금 우리가 가르고 있는 시점을 알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여기서 자꾸만 몸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말을 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여기서 오시는 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자기가 스스로 느낍니다. 그게 이상하죠. 어떻게 몸이 만들어져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오랫동안 수행한 사람이에요. 이 수행은 2주추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길을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이것도 되지만은 이 분위기 자체가 기가 흐르면 그 기운을 받을 수 있는 몸이 되어 있으면, 몸이 만들어지면 그 기운을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되어진 사람하고 만났을 때 자기 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몸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다 뚫어져요. 왜? 사람이 기가 막히면 어떻게 죽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면 장부가 고장이 납니다. 장부의 병이 들고, 장부의 병이 더 심하게 되면 골수의 병이 들어요. 골수의 병이 들면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오기 전에, 골수의 병이 들기 전에 먼저 막힌 기혈부터 뚫어주면 모든 병이 낫습니다. 그것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느냐, 어떻게 섭세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조선사 하면서 터닝 포인트 이해하면서 현대에 지금 되어지고 가는 사항들, 이런 것을 이야기하니까 모든 기운 자체가 굉장히 맑아지고, 제가 이제 그분들은 이제 한 5분, 6분, 그분들이 보니까 이제 기운, 몸이 많이 정화가 됐더라고요. 몸이 정화되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 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굉장히 기쁨이 되는 거예요. 몸이 되고 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대고 내가 어디다 거기 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수행을 아주 깊이, 그러니까 아주 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 길을 스스로 받습니다. 그런데 예, 이 마음 자체가 간장중지, 어퍼는 간장중지, 아무리 좋은 기도 못 받아내요.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내보냅니다. 그것은 안 되는 일이니까요. 되는 사람을 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를 이걸 제가 다 통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목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현대 정치, 경제, 사상들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이야기해주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앞으로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같이 가면 공부하는 사이에 항체가 생깁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오셔가지고 그것을 느껴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어떻게 망하는가? 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병으로 망합니다. 병으로 숙각을 해요. 자, 우리나라에는 왜 그 병이 우리나라부터 치느냐? 먼저 치기 때문에 먼저 극복할 수 있는 그 방안이 나옵니다. 방안이 나오고 그 방안을 통해 가지고 그 방법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살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상고지사 우리 이때까지 상고지사에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소남자 선생님 밑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고, 선생님께서 책을 또 안 내셨고, 책을 내신 것도 한 2000년대 넘어서 2000몇 년도가 그렇게 내셔가지고, 그래도 사람들이 그 책을 봐도 몰라요. 그 책을 한 강을 이야기하면 한 300페이지 어떤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몰라요, 사람들이. 일반 학교에서도 배우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상고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당시에 문자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그리고 그때의 시대의 정신이 무엇이었는 걸 정확하게 읽으면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앞으로 되어지는 일, 어떻게 되어질까? 그냥 반드시 우리 역사를 배우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주요 역궤를 알아야 돼요. 역을 풀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어떤 원리에서 이치로 돌아가느냐? 원리죠. 이 원리를 알다 보면 이제 지금 한 20세기 되기까지 인류가 발달이 굉장히 늦었어요. 20세기 후에서 20세기 이후부터 엄청나게 급속도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완전 초고속, 초과학 문명이 보여지고 있죠. 자, 이게 컴퓨터도 이런 거예요. 이만큼 사람이 빨라요. 사람들이 빨리 깨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 깨이지 않고 헛소리만 하면 죽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도지사를 어떤 종교 소재로 갖고 같이 이게 아니라 물리학적 모든 상황을, 현실 상황을 객관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필요해요. 역사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보려면 반드시 문자를 통해 가지고, 문자가 문자, 우리 동방의 문자, 즉 한자는 그냥 어떤 사물을 보고 형성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시절에 정치제도, 사회제도, 혼인제도 이런 것을 다 총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자가 생성할 때 그 연유를 알면은 우리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는 문자로 해석해야지 고조선 시대가 해석이 되는지. 그 말은 뭡니까? 고조선 시대는 바로 우리말을 썼다는 얘기죠. 그리고 진나라 때도 우리말을 쓰지 않았을까 하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도시사를 많이 한다. 자, 영어를 안다고 내도시사 그래가지고 그렇게 될 거야. 근데 그것은 막연하죠. 그런데 터닝 포인트를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도시사 보니까 앞으로 올 일을 내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면장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공부해야 돼요. 공부 자기가 스스로 팔려면은 먼저 중국어와 영어 엄청나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 볼 시간이 없어. 그렇게 익힐 시간이 있습니까? 없죠. 그걸 공부하는 사람한테 와서 배워야 돼. 그 배우는데 자기 알량한 지식 가지고 뻐근대면은 뻐기면 배울 수가 없죠. 그게 그런 사람이 엎어진 간장 종지예요. 자, 저도 간장 종지가 안 되고 이 마음을 자꾸만 깨야 돼요. 깨어지면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 세상을 보는 일이 생기면은 이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되어지는가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어저께 맨 처음에 지뢰복귀 봤을 때, 자,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썩은 후에 어떤 전환점이 오게 된다. 반환점이 오게 된다. 자, 이 반환점이 뭡니까? 마라톤 때 다시 왔다 다시 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이 터닝 포인트는 1982년도에 출판했어요. 그 전에 다워피스 1976년이고요. 그러니까 82년에부터 이 지구는 엄청나게 큰 변혁을 겪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1984년이 갑자년이에요. 조지 올의 1984년이라는 책도 있었죠. 그때부터 그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뭐가 중시그 하면서 우리가 이제 86 아시안게임 88올림픽 통해가지고 동구가 무너지고 소련 공산당이 무너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 세계는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변화한다. 어떻게 변하는 것일까? 자, 공산주의 다 몰락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공산당의 맹주인 중공이죠, 중공. 중공도 지금 하늘이 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중공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있는 게 누구예요? 문재인이에요. 자, 우리가 썩은 도화줄을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큰 되는데, 근데 그래도 중국을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현재 친중을 넘어서 종중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정치하는 인간들, 정치나 교육, 언론 이런 인간들이 붙잡고 있는데, 그럼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 한번 뒤집어져야죠. 근데 그 뒤집어지는 게 어떤 힘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정신이 막혀 있어요. 한마디로 기가 막혔다는 얘기죠. 기가 막히면 볼 곳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지는데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지는가, 지금 제가 준비한 강의로까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떤 중차대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징조가 있다. 자, 지금 이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고, 문재인 일당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다. 이것을 뭐가 제가 어떻게 이야기 나눌 필요가 없죠. 왜? 다른 유튜브에서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하고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왜 그렇게 일어나는가를 명확히 알 수가 있죠. 조만간에 닥치는 일들을 이제껏 상상하지 못한, 그러니까 조만간 닥치는 일들은 얘기되네요. 전부선데 이제껏 상상하지 못한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 아니, 지금 보여주고 있다. 작년에 중국 무안에서 터진 신종 코로나19가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자, 이제 신종 코로나 지금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더 심하게 변이되어서 다른 모습으로 더 독하게 인간 문명론 사기를 치게 된다. 완전 정리하는 거죠. 앞으로 오는 세계는 바로 이제 어떤 전쟁의 어떤 도구로서, 무기로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병으로서 쳐버리고 그 병을 극복한 나라가
상등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극복할 수 있는 그 내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건 바로 역사 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역사의 뿌리를 명확하게 알고 왜 우리나라에서 그 이 병을 극복할 수 있는 힘들이 나올 수 있는가를 가는 우리 고조선 역사를 풀어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알고 들어가야 되죠. 만약 근데 제가 이제 많이 이 선생님 밑에, 손정 선생님 밑에 많은 사람이 공부했어요. 근데 그 사람 거기서 멈춰 있어요. 더 이상 되어지는 세상을 못 봐요. 이걸 가지고 장사하려고 돈 벌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내도지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알고 준비를 해야 돼요. 왜? 사람들이 막 쓰러져 넘어갈 때 그 사람들을 살릴 기운을 자기가 천지로부터 그 기운을 얻어야 돼요. 인간은 굉장히 어떤 엄청난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존재의 힘이 언제 나타나냐? 바로 자기가 어떤 역사 정신이 살아갈 때, 내 자신이 누군가,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를 알 때, 그것을 바로 할 때 그런 기운이 옵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얘기했더라고요. 썼더라고요. 전 어릴 때 굉장히 많이 다쳤어요. 그리고 현실 속에서 어울려서 살려고 할 때 엄청 벽으로 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이 가지 않는 길을, 남이 아직 보지 않는 책을 많이 보게 됐고, 그러니까 남이 보지 않는 책은 뭡니까? 학교 다닐 때 다른 애들이 영어 공부 열심히 공부할 때 전 책을 굉장히 많이 봤으니까요. 저 자신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외국어를 굉장히 많이 공부했어요. 외국어를. 그러니까 원서를 많이 보게 되고 이렇게 보게 되니까 남보다 다른 눈을,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더라고요. 단지 공부도 단지 찢기시게 공부한 것이 아니라 영어 어떤 깊은 어떤 그 생각을 파내기 위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통무장인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그 점수 따위가 아닌 그런 공부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별로 어울리지 않은 공부를 했죠.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그리고 나서 그렇게 공부하고 한 40년이 지나니까 이제 뭔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단련시키는, 물론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나중에 큰 힘을 쓰게 될 겁니다. 자, 네, 그런 사람인데, 나도 자신도, 이것을 보는 시청자분들도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오세요. 금방 배워집니다. 왜? 자기가, 그러니까 이 몸은 있지 않습니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손톱 밑에 가시 든 것도 신이 들어서 되느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람의 모든 몸에 병이 생길 때 그 병은 신이 들어서, 한마디로 귀신이 들어서 온 병이죠. 그냥 옛날 사람들이 푸닥거려가지고 병을 쏟고, 그것도 맞아요. 근데 능력이 안 되는 인간들이 푸닥거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몸을 신을 움직일 수 있는, 신을 부릴 수 있는 몸이 되면은 몸이 안 아파. 그러니까 계속 아픈 동안, 제가 40살 때 산에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아픈 동안 제 몸을 계속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50세 되니까 제대로 걷기 시작했고, 몸이 굉장히 그때부터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공부도 더 일치월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어떤 사람이 썼더라고요. 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어떤 고난과 고통, 자, 맹자의 얘기는 있잖아요. 맹자는 그럼 잘 보이지 않는데, 맹자의 아주 멋진 얘기가 있잖아요. 하는 사람에게 위대한 사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엄청난 뼈를 깎는 고통과 시련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시련과 고통을 주면서 주는 사이에 내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도 몸이 아파가지고 제 몸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치료부터 침이라든지
뭐 지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운동이라든지 하면서 몸을 잃게 됐죠. 아,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기가 어떻게 순환되는가 이걸 알게 되니까 사람이 봤을 때 막힌 기운이 보이고 막힌 기가 딱 뚫어지면 몸의 병이 낫더라고요. 당장 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시간을 지나면서 이게 사람 몸이잖아요. 우주예요. 그래서 막힌 대로 딱 들어주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몸이 스스로 치료를 합니다. 치료가 되고요. 그러니까 몸을 살려야 돼요. 몸을 살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바로 몸을 살리는 공부가 어떤 공부인지 모르면 여기 오세요. 자, 보세요. 자, 조만간에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죽는 병으로 다 속아진다. 한반도는 구화 정도로 속아진다. 구화라는 뭐더라고요. 우리가 약과 탈풀리무산 메탈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90%죠. 예, 90% 정도가 속아진다. 그 병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속히 몸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그래서 몸을 계속 만들어 놓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여기 오신 분들이 물어봐요. 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기 몸이 스스로 오면서 오면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이렇게 오시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서 몸도 좋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그분들 오신 분들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전생이 됐던 아니 이 현생이 됐던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자, 많이 하셨던 분이니까 그냥 단지 책 속의 공부가 아니라 몸으로 공부를 했다는 얘기죠. 몸으로 공부를 하면서 깨달음이 왔다는 얘기죠. 그 깨달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통 다 그분들이 여기 오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려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 그런 분들은 그냥 제가 그냥 강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 몸이 축이 나도 오늘 축이 나도 이제 제가 또 다시 수영을 해가지고 몸 다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냥 축이 나도 그분들의 아픔을 막힌 혀를 다 틀어주죠. 네, 그걸 아셔야 돼요. 누가 그렇게 해요? 자, 병원 가면 약맥이죠. 아니, 기는 안 보여요. 기를 못 봐요. 자, 어떤 병원에 가서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내 몸이 왜 이렇게 아픈데 왜 이렇게 아픕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기가 안 나서 내가 어떻게 하냐고. 신경성이겠지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대요. 그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되려면 우선 동양하게 또 서양하게 통달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의사가 됩니다. 자, 그 병은 우주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즉 화해 시대에서 금이 시대, 가을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과도기의 기운이 변화로 오는 것이고 그 변화는 못된 인간의 손에서 만들어져 이행하게 되어 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어디서 누가 그런 악독한 병들을 뿌린다는 것을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제가 구태여 얘기할 필요 없죠. 누군지 다 알겠죠. 자, 지금 무한폐렴은 자, 대구의 병의 표정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시겠죠? 구태여 누구의 소행이라는 것이라고 입으로 말할 필요가 없다. 아마 그 병에 견디어 낼 인간들은 거의 없게 된다. 그런데 그 병을 이겨낸 사람들이 나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병은 대한민국을 치고 전 세계를 돌아 쑥대밭을 만들어버린다. 그런데 천지는 아무리 그래도 다 죽이지는 않는다. 천지는 이 날을 대비해 수십 년 동안 이 날의 것을 알고 준비해온 사람들을 만들어 놓았다. 그 사람들이 이 병을 극복하게 되고 그리고 난 연후에 우리의 선생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이거 알아야 돼요. 자,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런 사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은 그 사람도 전생에 됐던 그 마음적으로 굉장히 갈구했던 사람들이겠죠. 예, 그러면서 와서 같이 만나면서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예, 어떤 분이 재미난 분이 오셨어요. 이거는 영적인 어떤 기운을 속성으로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딱 그러니까 저는 학교 때 속성만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말씀하실 겁니다.
자, 이 병은 남한이 20일 동안, 북한은 28일, 그리고 세계는 3년 동안 돌면서 되어 먹지 않은 인간들 다 속한, 되어 먹지 않은 인간은 뭡니까? 되어 있지 않은 인간이죠. 강할 기후를 준비하지 않은 몸을 가진 사람들을 말해요. 사람들은 아니죠. 이 사람들은 살다 해서 나왔으니까 사람을 살리지 못하니까 인간들이죠. 그렇죠? 되어 먹지 않는 인간들.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이 다 속아낸다.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된 인간이야. 또 어떤 저주하는 인간들이 있겠죠. 너는 그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너는 사냐 죽냐. 이렇게 봐서 그건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기운 이때까지 산 거 보면은 제 몸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신장이 굉장히 튼튼해지더라고요. 이게 신장이 신장과 방광이 튼튼해져 늙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윤기가 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은 청기누설 방송이는지도 모르지만 이제 조만간에 그런 일이 닥치기에 청기누설까지 말을 할 수 없다. 이제 그 일을 마주해야 될 터인데 아직 몸을 만들 시간이 남아있다. 그리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통할 수 있도록 기운을 쓰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그렇게 돼요.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방법을 알려주고 스스로 통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어디 가서 빈다, 누굴 믿는다,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라 구원을 얻으시. 그것만처럼 험한 말이 없어요. 세상에 그 예수가 그렇게 말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때 잘 몰라요. 그건 사도 바울의 작품일 것 같아요. 사울이 그 유태인들 그 예수 믿던 사람은 무참히 죽였던 사울이 그 예수의 가르침을 뭐 예수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았지만은 감명을 받아서 바울 돼가지고 사도 바울 그런 사람이 지금 현재 봐도 사도 바울이 기독교지 예수의 기독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과거의 어떤 상황에 대한 아무리 많은 잡단식에 쌓아놓고 말을 유창하게 잘해도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해안이 없는 인간들이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엉뚱한 잘못된 길로 이끌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하는 말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들리면 이 방송 듣지 말아야 된다. 괜히 듣고 괜히 손가락 잘못 누르다 나중에 큰 화를 당하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제가 예전에 여기서 만약에 저주하는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들 보면은 굉장히 쫄보들이에요. 제가 몇 번 해가지고 이런 방송할 때 이렇게 경고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부터 찍소리 없더라고요. 근데 잠잠하니 또 나와요. 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나올 때. 자, 근데 그 시간이 1년인가 1년이냐 2년이냐 지금 앞으로 자기 생 자체가 그런 시기를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내뱉는 인간은 생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때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개차바 같은 말을 해도 그 사람 앞에서 또는 댓글로 그렇게 그 사람 나쁘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모자르면 조금 머리를 숙이고 공부를 하세요. 그 사람이 말하면 왜 그런가? 의문에 의문을 품어야지. 의문이 끊어진 자리에 바로 깨달음이 옵니다. 욕한다고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전에도 말했죠. 우리가 인간으로 온 것은 이 지상의 인간으로 온 것은 단지 인간 세상에서 하나의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인간이 어떤 그런 것을 누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영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더 높은 영적인 차원으로 가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지상은 영적 훈련장인 거예요. 왜? 그런 세상을 갈 수 있도록 제일 빨리 자기를 성숙시킬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기회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빨리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히 하고 세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방송도 유튜브 어떤 방송도 다시 정리해가지고
보세요. 어떤 것을 봐야 되는가. 거기에 따라가 기운이 없기 때문에 방송을 잘못 들으면요, 사람이 뇌리가 막혀버려요. 그래서 사고 판단 능력이 없어집니다. 또 한번 이번에 저 대한민국 망한다, 조만간에 망한다 그러니까 아마 문과 애들이 한번 들어온 것 같아요. 자, 문과가 하면서 문과 옹호를 하더라고요. 문재인을 옹호하는데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왜? 이때까지 배우고 느끼고 해왔던 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때까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왔던 총 결론할 때는 때가 됐습니다. 바로 열매가 맺어집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그 성경에 얘기했죠. 이제는 추수기예요. 가을이죠. 추수를 언제 합니까? 가을이에요. 근데 가을이 도래합니다. 가을이 도래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을이 도래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흉하게 살아온 사람은 흉한 열매를 맺고 아주 튼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튼실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는데 튼실한 열매를 맺은 사람하고 흉악한 아주 흉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주 낮은 인간들이 이런 마음이 착해서 어느 정도 그 세상 넘어갔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유인원하고 원숭이류죠. 인간하고 차이 유전자가 1%밖에 차이가 안 난대요. 이제 제대로 된 열매 맺은 사람하고 그냥 열매 맺은 사람하고 차이는 1%예요. 그 1%가 엄청난 차이가 되듯이 그 차이예요. 네, 그렇게 됩니다. 되어보면 압니다. 자, 난 절대, 제가 얘기할 때 미래형을 절대 안 씁니다. 뭐뭐 할 것이다. 또 그렇게 될 것이다. 나는 막연한 미래형을 쓰지 않는다. 그 이유는 먼저 되어지는 일들을 알기 때문이다. 작년부터 중국 보객이 방송을 시작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중국은 무너지고 있다. 이제 더 가속화가 되어 더 이상 쏘술 방법도 없이 중국은 무너지게 된다. 어떤 식으로 무너지는가는 그냥 지켜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완전 손 털리기 전에 대한민국이 먼저 망한다는 사실이다. 제가 그렇잖아요. 자, 지금 북한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친미파하고 친중파하고 굉장히 알력이 지금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 친중파와 친미파가 곳곳에 어떤 갈등을 겪고 있겠죠. 근데 그 갈등이 심화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북한 전역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것이 3일을 가요. 3일을 가고 그리고 나서 3일 안에 군산에서 병이 확 터져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어떤 천연두가 돌겠죠. 천연두가 돌면서 그 이제 앞에 어떤 병이 올 것인가를 예고를 합니다. 먼저 천연두 시두라고 하죠. 이제 그런 병이 오고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중국에서 대전쟁, 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중국이 완전 파멸됩니다. 그런 것을 그저 알아야 돼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 세상은 완전 다시 갱생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야. 우리는 안 망한다, 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러나 지금 우주의 운동 방향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이 말을 못한다. 그래서 이제껏 살아온 방식대로 살다가는 바꾸어지고 있는 기운을 다 견뎌내지 못하고 다 죽는다. 지금 중국 땅에서 일어나는 물난리, 물은 뭡니까? 수예요. 근본적인. 그러니까 이 중국 놈들은 근본부터 거짓말, 그러니까 누에를 욕을 하고 이때까지 5,000년 동안 살았던 족속이에요. 근본을 완전 비틀어버린 인간들이죠. 그래서 이 물은 근본을 말해요. 물로 쳐버리는 거죠, 지금. 그리고 나서 그 후차적으로 병들, 전염병, 그건 화예요, 전염병. 이약도 확 돌겠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문란이, 그리고 중국 무한 폐렴, 신종, 코로나19 확산, 메뚜기 떼이 창궐 등등, 또 학교도 다 문 걸어 닫고 컴으로 교육하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 알아야 한다. 자, 우리 지금 컴퓨터 다 수업을 하잖아요. 물론 고3 학생들이 뭐 학생들이
학교 가는 데도 있지만은 자, 이걸 뭘 나타내? 그 이면의 내용을 볼 줄 있어야 돼요. 자, 이제까지 한 공부가 뭐 전부 헛공부라는 것이다. 공부는 자신이 세상에 나가 살기 위해 하는 방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공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 근데 공부해가지고 나온 사람, 우리가 의술을 배워도 그 술로도 사람 살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많은 사람들 남이 치료하지 못하는 병들을 거의 다 치료합니다. 근데 또 돈 안 받고 치료할 거예요. 근데 의사들은 한마디 해주면 그게 돈이에요. 한마디로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아픈 사람 가지고. 또 그래야지 또 병원에 응용되는 거야. 이것이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놓고 돈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자신을 생각하고 몸을 이제 이용할 기운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익혀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이렇게 공부하면서 스스로 그런 걸 나중에 다 익히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저 하나 시험짜리라든지 이렇게 가르쳐 드리겠지만 그것보다 몸에 우선 영원히 나고 이 아주 좋은 기운이 몸이 뜨뜻해집니다. 이 수업 듣면서도 굉장히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몸에 있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몸의 열은 불은 물질을 변화시키잖아요. 몸의 상태 안 좋으면 몸에 열이 나가지고 몸에 나쁜 것을 치유를 합니다. 인간 몸은 바로 우주예요. 우주는 자기가 안 좋은 걸 스스로 찾아서 고쳐버립니다. 그런 공부를 해야 돼요. 이때까지 동양 공부는 도가에서 하는 공부 다 이런 공부였어요. 근데 지금 이런 걸 알면 중국 하나 찾아가지고 자 중국을 장사하잖아요. 동장사죠. 그렇게 하면 기운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학문적으로 순수한 마음 가지고 해야지 이 기운이 계속 운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기운이 바뀌는 이런 시간대에 처질한 고정관념에 빠져 나오지 않으면 그냥 대책 없이 죽는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고조선 강의를 하는 것이다. 자, 제가 이제 이 강의에서 고조선 강의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시간이 너무 모자른 거예요. 모자르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한테 타닝파의 현대 돌아가는 사실 빨리빨리 사람을 몸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 몸을 만들어주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지 고조선 강의보다는 그게 더 시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시 그리고 제가 이제 전에도 강의를 할 때 여기서 강의했던 건데 세 줄 가지고 1시간을 강의했어요. 거기에 대한 부차적인 설명까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는 다 잡아줘야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때가 전에는 제가 연재 신동씨, 대화 조씨, 류주 할머니, 그 다음에 전우고향 대화 조씨, 전우고향 씨 좀 하다 말았는데 이제는 음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음족에 대해서. 그래서 음족에서 오늘 소김천 씨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양이 굉장히 제가 하는 이 강의록은 선생님 강의한 것에다 근문식으로 좀 가미해가지고 근문식으로 된 내용을 가미해가지고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문식으로 완전히 해독을 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굉장히 선생님한테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왜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근문식으로 강의하는 숙제를 내주시는지.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선생님 말씀이니까 그런 대로 했는데 지금 하다 보니 그게 엄청난 공부였다는 것입니다. 그 깊은 선생님 뜻을 20년 지나서야 이제 합니다. 왜? 길이 보이니까 이제 근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눈이 열리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요성 강의도 요새 오늘 좀 할 겁니다. 하는 것이다. 그 강의 듣는다고 몸이 새로운 기운이 더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우리 볼륨을 확인할 뿐
더욱더 나를 살릴 새로운 기운을 얻게 되는 것은 더욱더 아니다. 듣고 후천 가을 기운이 몸에 일어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 물론 여기에 강의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런 기운으로 감싸게 해준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강의를 듣고 싶다고 여기 오는 사람 누구나 다 듣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만약에 지금 어떤 댓글을 보니 방송에 비추는 내 모습이 안 좋은데 여기서 썰 풀지 말고 내 몸이나 간수 잘 해라 라는 빈정대는 식으로 쓰여진 댓글을 보았다. 이틀 연속 3시간 이상 강의하고 그 다음날 방송 녹화한다. 강의하는 중에 그냥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막힌 기회를 뚫어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면 내 몸이 상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그 몸을 추스리지도 못한 채 방송 녹화를 하기 때문에 몸이 좋게 보일 리가 없다. 그런데 지금 아무리 내 몸이 작살이 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후천 가을 기운을, 후천 기운이죠, 받을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그렇게 지쳐도 다시 몸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아니까 그렇게 하면서 다시 몸을 추스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제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런 말을 듣고 제가 가만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가를 이야기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10년 전 어떤 분이 굉장히 멀리서죠, 저기 경북 어딘데 공부로 처음 온 분이 있었다. 이때는 제가 카페를 글을 쓰고 이거 알려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물론 20년 전에 실증하는 그때 20년 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그랬는데 그건 더 달랐죠. 우리가 10년 전에 이제 또 굉장히 제가 이제 제 카페를 계속 아주 계속 보시던 분인데, 이런 분이 공부를 잘 온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와서 딱 보니까 온몸이 다 박혀 있었어요. 근데 공부보다 몸을 먼저 고쳐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치료하는 중에 그 사람이 자기가 치료받아서 내 몸이 축나는 곳을 펑펑 울었다. 그리고 그 어떤 그것을 보여주냐면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저한테 어떤 유튜브를 보내주더라고요. 어떤 유튜브인데 어미가 어느 물고기가 새끼를 낳는데 알을 낳고 알이 치어가 조금만 어린 고기 났을 때 자기 몸을 다 뜯어먹게, 자기 몸을 뜯어먹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어미는 죽어버리더라고요. 그걸 저한테 보내면서 또 펑펑 울었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생각난다. 마음을 내려놓고 공부를 오는 사람들에게 내 몸을 다 던져서도 그 사람의 몸이 되게끔 해준다. 순간적으로 기를 모아 쓰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드는 것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 방송을 그냥 보는 사람 모른다. 보이지도 느끼지도 느낄 수도 없으니까 이 방송할 때 하지 못하는 기분이 엄청 방해한다는 거죠. 근데 딱 와서 방송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엄청난 좋은 기운들이 옵니다. 근데 이런 기운은 웬만한 사람 못 버텨요. 나야 그런다고 버티죠. 웬만한 사람 버티지 못한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마음이 좀 그럴 때 항상 글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에다 글을 쓸 때도 있고, 어떤 메모리에다 글을 쓸 때도 있는데, 딱 보면 이런 글을 쓰는 게 있더라고요. 속세에 얽매여 사람들을 만날수록 또 그들이 탁한 기운을 거둬줄수록 자신의 치명적인 화가 몰려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몸이 상한다고 불구덩이에 있는 중생들을 그냥 모른 척 할 수 없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눈앞에 바로 그날이 보이는데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난감하지 않는 순간들을 자꾸만 접해하는 것이 먼저 앉아의 공입니다. 자, 여기 와서 지금 강의 듣는 건 굉장히 행복하고 아주 복이 많은 분들이에요. 사실 복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고, 저는 깨지고 터지고 죽을 고비 겪어가면서 한 공부예요. 공부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제 마음이 편해지고, 제 마음이 편해지니까 강의 듣고 온 분들도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그 분들의 오신 분들의 얼굴이 맨 처음 오실 때하고
점점 얼굴이 좋아지는 걸 보고 굉장히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어떤 한 분은 자기가 몸이 좋아졌으니까 며칠 오시면 사진 찍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라는가, 그것을 나중에 보여줘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사진을 찍더라고요. 자, 아까 그 내용인데, 상고지사가 더르면 내도지사는 아니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역사를 반추해서 본 것은 단지 지난 역사를 알고 그랬구나 정도 끝나면 역사를 공부할 필요 없다. 제대로 아는 역사를 알게 되는 순간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른 말로 옹국이 지시한 말로 표현해도 그리 틀리지 않다. 자, 옹국이는 옛것을 보고 새로운 것을 찾는다 이런 얘기인데, 그 얘기보다 옛것을 계속 보면 새로운 것이 그냥 보입니다. 그래서 바른 역사관, 바르게 쓰여진 역사를 볼 때 내 자신이 뭐고 우리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명을 담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시간마다 행복이 되고 보람이 있습니다. 산다는 그 자체가 보람이 되죠. 산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죠. 이때까지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전생이 됐던 그 전생이 됐던 공부했던 그 순간들이 이 시간 통해서 내 자신이 열매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항상 그랬죠. 이게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 그 문창생을 꼭 보세요. 물론 보셔도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이거 알려면은 중국의 전반적인 역사, 또 세계의 어떤 흐름을, 특히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지 그 책에 대해 완벽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책을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이 책은 꼭 보세요. 물론 이제 예전에 나온 책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서재에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이 선생님 강의로 갖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책을 또 저한테 주신 분에게 계속 볼 때마다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오늘 고조선 역사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댓글 보고 끝내겠습니다. 고조선 제2대 천자는 제소 김철씨이며, 소씨는 황제의 아들로 서쪽의 약수주인 섬서 지방에서 태어나 신동시 사회가 되어 국부로 장가가게 되고, 그러니까 신동시 하야를 계기로 소씨는 황제를 대신하여 7년간 천자로 있다가 황제의 여자 쪽으로 마땅히 넘겨간 정권을, 우리가 그때 전서제, 여서제, 또 전서제, 여서제 사회한테 왕위를 전해주는, 그러니까 장자, 계속이 상속이 아니라 사회에 왕위를 물려주는, 왜? 다툼을 서로 다투지 않기 위해서 평화롭게 살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했던 거죠. 정권을 이해하지 않고 미정민을 끌다가 불의의 난으로 정권 유지가 어렵게 되자 비로소 자기 사이에 정의롭게 이해하게 된다. 자, 이것은 금문식모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소씨는 대화 주시를 금속 칠연 수공업이 생산 지체로부터 인사와 조치하였을 뿐 아니라 원래 서양이었던 화폐조차도 도용으로 바꿨다. 홈이 갈 때 얘네들은 황제 쪽은 사냥하고 수렵하는 족속이었기 때문에 칼의 모양으로 바꿨죠. 이는 주와 주패를 없애고 노예주 왕조 내부 형성된 주시족 불악연맹의 영향을 없애려 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처음에 약속으로 어떤 고조선을 어떤 나라를 근데 그때 나라는 개념 없었겠죠. 만들고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데 그것을 깨는 것은 먼저 황제족부터 깨기 시작했죠. 따라서 황제에 따른 그 사필에 숨겨진 인물이 되어 상의는 창의로 개설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마천의 사기봉이 보세요. 창의인데 창의로 나오는데 황제가 창의를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의는 상의로 나왔죠. 딸을 낳았죠. 근데 상의가 창의로 이제 남자로 개조가 됐습니다. 창의 배우자 역시 회피되어, 그러니까 상의봉에 대화주시 안 나와요. 감추어버리고 상의를 창의로 바꿔 전해주고 있다. 이런 청동기에 새겨진 길에서 전해지고 있는 역사적 사실은 신동씨가 소씨한테 왕위를 건네준 때부터 첨예한 정치 대립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여튼
이 선천에서의 갈등 역사, 갈등과 투쟁의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거 한번 잠깐 보세요. 신농시에 전에 그럼 제가 그냥 이걸 그냥 해놓고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죠. 이 초후에만 설명하고 그냥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농시 이전에는 무교유사였어요. 엄마만 있고 아버지는 누군지 몰랐죠. 씨만 뿌려왔으니까. 근데 그런 사회를, 그런 어떤 무교유 사회를 교유 사회로 만든 것이 바로 신농시 이분이었습니다. 영재 신농시 이분이었죠. 근데 그때는 2대2 결혼을 장려했죠. 2대2 결혼, 자, 삼촌과 조카가, 고모하고 여자 조카끼리 2대1을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무일급 처속이라고 하고, 큰 말은 두 번째로는 자일급 잉채라고 합니다. 자, 신농시의 자일급 잉채가 누구인지는 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소진씨인데, 이 소진씨가 황제의 아들인 제소의 무일급 초속이 됩니다. 자, 근데 또 황제는 신농시의 무일급 초속의 딸의 그 딸편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신농시 사유가 바로 황제와 제소의 사이의 둘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황제의 또 사가와 대화주시는 신농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결혼하게 무일급 초속이 됩니다. 여기서 나온 딸이 자일급 잉채가 돼가지고 제소와 결혼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자, 다시. 그런데 모계제의 혼인제도를 몰았던 후세 학자들은 소시를 동이족의 군정이라고 말하며, 또 후세 학자들이 모두 소시를 백제라 하여 진나라의 선조로 해석하게 한 것도 사마천이 감춘 것을 보완한 것인데, 이 백제라는 것이 서쪽에서 온 인근의 뜻이죠. 그러니까 흰 백은 서방을 말하지 않습니까? 서방 정통할 때 백색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서남북도 다 색깔 있잖아요. 동은 청색이고, 저 여름은 남은 빨간색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쪽은 백색이고, 그 다음에 북쪽은 흑색이죠. 그래서 이 오방색이 다 있죠. 서쪽에서 온 임금이라는 뜻이며 거기에 맞춰서 생긴 것이며, 오행으로 구해는 서쪽은 백색을 나타내기 때문에 오행이니 오제가 연결되어 동서 남북 및 중앙에 5가지 오행설이 생기면 백제이니 김천의 금박을 모두 서쪽에서 맞추면서 생긴 해석이 나올 수가 있다. 주문화 제국이 노나라의 사후인 벼슬아치 공주님, 이 공주님이 누구예요? 공부죠, 공자. 그러니까 소시 후소이냐 말하는 것도 결국 무계사의 제도를 그대로 전승한 것을 곧 외조를 내조로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북계사를 내세운 유교 창시자로서 공중지가 자행한 역사의 날점은 완전히 직계산조를 모독했기에 정말 대접하다를 지켜주는 신농시와 제주 고양시는 청천이 떠돌아다니는 귀신 신세로 만들어버렸다. 자,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공자를 계속 중국에, 그러니까 반만년 동안 계속 역사를 왜곡시키고 이렇게 살아오고 거짓말만 해왔기 때문에 그 이제 거짓이 드러나고 진실한 것이 이제 바로 나서는 때가 됐기 때문에 중국의 저게 물난리가 저게 나는 거예요. 근본을 알라이 짜하면서 한산 내리치는 거죠. 그건 아셔야 돼요. 물은 근본이죠. 자, 이렇게 한 공문을 후세 사람이 그걸 추존하여 당나라 때는 문선왕, 송나라 때는 지성문선왕, 원나라 때는 대성지성문선왕, 명나라 때는 지성선사, 청나라 때는 대성신선 문선선사라고 일컬었다. 그러니까 대대로 몰랐으니까 그 선진시대, 진나라 이전의 역사를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공자가 역사를 정리하고 사람들의 좋은 책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그게 다 수리부작이죠. 그러니까 옛 사람들이 말하는 걸 담아가지고 자기가 한 건 있냐 그래가지고 공자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칭송을 했던 거죠. 자, 그 삼국사를 다시 고쳐쓰는 삼국사기 공기 말미에 쓴 논천에서 하늘에서 금괴를 내려주었으므로 성을 김이라고 했다. 이 말이 귀에서 차지했으나 전에 온 지가 오래되어서 그대로 두었으며 또 들으니
소시 후손이기 때문에 성을 김이라고 했다고 말하고, 지난 교체기에 중국인이 많이 망명해 왔으니 혹시 성인의 후예가 아닌지 알 수가 없다고 한 김무식은 여전 김유신 전에서도 김유신을 황제와 소신이 후손이라고 거듭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잘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사람은 김씨를 소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것도 공부한 것처럼 거짓말이 돼가지고 그 거짓말한 것이 자기를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잘못 공부하면 자기 완전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완전 비틀어버리니까, 오전부터 비틀어버려요. 그래서 공부는 정확하게 제대로 해야 돼요. 자, 명문의 소시가 제일 오른 것은 치우와 황제의 판천 전투에서 세상이 시끄러워지자 신동식께서 작은 사이인 소시에게 정치를 맡기고 물러나셨는데, 후한 때의 허신은 설문안에서 일자를 알로 거서 물러갈 표로 읽는다는 말과 부합되는 역사적 사실이다. 진지망인인 신라에는 진나라 사람이 후손이기 때문에 옛날 모계제도에서 전선된 외조인 소김철씨를 선조로 성씨를 기무로 했다는 것은 한 문제로부터 김일제의 아버지 흉노 휴도왕이 제천 금민했으므로 성을 김이라 했다는 것은 금민이 그렇다면 소김철씨를 가리키는 말을 알 수가 있다. 자, 요거는 이제 이거 중에 보시고요. 그런데 백이 후손이라는 친인은 고양시 넷째 아들인 여목 사방 책봉씨, 저기 잠깐 보세요. 자, 제전욱에도 전욱 고양시도 이 전욱 고양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욱 고양시가 그 정치, 그러니까 국가의 형태를 완전 갖춥니다. 완전 갖춘 다음에 그래가지고 아무런 투자가 없이 아무런 갈등 없이 그냥 재속 김철씨에다 넘겨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좋은 일 다 해놓고 그냥 황제전한테 넘기죠. 근데 제국은 자기 자손들에게, 자기 직계손들한테, 자기 아들들한테 3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102년 동안 왕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밥이라가지고 남의 한 좋은 일 하고 자기 밥을 못 먹는 법을 고향밥이라는 게 사전에 적혀있죠. 제전 고양시 무일급 초석은 이 4분이에요. 성축, 성축원. 또 이제 나중에 또 성축에 대해서 또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제석고, 불여유래씨, 또 곤, 그 다음에 여복 사방십, 여기서 바로 이제 진나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진시황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자, 잘급 인첩에서 부의신의 순임금이 나죠. 요순한테 순임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아들 중에 부일사, 그러니까 승축이 나오는데, 여기에 아들이 바로 돌이에요. 우리가 흔히 요새 누구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기 싫고, 돌이 여섯 번째 아들의 아들이에요. 자, 넷째는 부일계는 여목 사방책판시는 사실이 사바천에 진봉계에서 고양시 후예라고 한 말과 일치하고 있어 김천씨는 본종이 내조가 아니라 외조임을 이미 분명하므로 김유신 전이 소천원설은 외조를 내조로 잘못한 전승이다. 곧 양족인 신농시 직계 후손이며 허란 황제의 외손이 되며 최근에 와서 중국이 여망 자손이란 말과 일치하기도 하며, 얘네들 예전에 제가 80년대 이제 공부할 때 이게도 만다면 이게 너희 그 시족을 부려고 황제라고 그랬어요. 염제는 들보지도 않았어요. 염제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황제는 고초전 역사에서 중국 역사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맨날 바람을 피우고 그랬죠. 그래서 자식이 25명인가 뭐 그랬다는 그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염제 문화에서 염제 신동씨가 자기 중국 문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이제 나오니까 이제 염제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고, 옛날에 진나라를 굉장히 무지막지한 나라로 했는데 진나라의 역사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되는가? 자, 진나라에 바로 우리 직계줘야죠. 진시황은. 또 아들 열십에 있는 글자는 고조시대 일자로 쓰고 그렇게 읽었으며, 일자 또한 신농시 신자의 최초 문자이다. 그러고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 선천개벽이 신농시 때부터 이어졌다고 말하는 것이다.
역사라는 게 뭡니까? 문자와 기록되어 전해진 시대를 역사 시대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1절 세기말에 읽는 말처럼 한 분밖에 안 계신 역사의 시초를 가리키는 말로 하나님이라고 읽었다. 요새 또 굉장히 기분 텔레보고 얼굴 볼 때 굉장히 기분 나쁜 게 뭐냐면은 언짢은 게 뭐냐면은 자 우리는 예전에 뭐 이거 했니? 하나도 없어. 몇 개 했니? 몇 개 남았니? 하나도 없어. 하나도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기했는데 하나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썼습니다. 근데 요새는 1도 없어. 그 북한 애들이 쓴 용어거든요. 똑같이 그랬어요. 이미 이 언어로서 사람을 이 뇌를 막아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의 개념, 하나님 개념, 우리는 하나님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보세요. 그 헐버트 선교사 책을 보게 되면 헐버트 그분이 이 갓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할까 여러 이제 신학자들하고 굉장히 의견이 부분인데 그 당시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개념, 상념이란 개념, 하나님 개념이 굉장히 팽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갓을 하나님으로 표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해석이죠. 그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바로 염제 신동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심성 속에 이미 살아 계셨다는 얘기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악귀들이 판을 치고 막판을 휘젓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이제 갈 곳이 이제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도 하나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1도 없다. 이것도 알아야 돼요. 언어학이 어떻게 변하고 그 언어가 사람 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또 그 사회가 어떻게 되어지게끔 정치인들이 어떻게 또 선전을 하고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말 하나에 언어 하나에 소리 하나에다가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이 수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언어학과 문자학을 하게 되면은 외사가 예사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신동식에서 사람의 역사를 열었기 때문이며, 이는 또한 조선이 조나 한국이 한과 한의 뜻을 모은 문자로서 남아있는 십자는 바로 역사의 문을 연다는 뜻이 있기도 하다. 일자는 또한 사람의 시를 가진 남성을 뜻하기도 하며, 여성 의라는 후음자 쓰며 누님 또는 누워서 시를 받는 님이라는 얘기죠. 또는 누이라고 읽으며 신동시는 누이 동생이 상형문자 보이기도 했다. 고조선에는 누의 신을 읽고 땅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당시 사회제도는 부모님과 여자 조카 한조가 되어 남성이 아제비와 조카, 아제비 뭡니까? 삼촌이죠. 맞아들여 네 사람이 공동 남편 또는 공동 아내가 되는 2대의 혼인제도였으며, 두 여성 모두가 이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글자가 곧 흑토라 있는 글자이다. 그래서 보니까 흑토에서 이 만나면 어떻게 사람이 나왔죠. 마음으로 토해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이 글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글자를 이해하지 못한 황제를 토덕왕 또는 토덕지사라고도 하는데, 또는 토덕 또는 토특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어딜 특자 써가지고 이런 말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사기에서 황제가 산업시에 따라 뉘조를 짝으로 맞아 정비로 삼았다는 말은 동족집안, 황제는 지금 곡부 근처의 수구에서 태어났다고 함에서 서쪽으로 장가갔으며, 이 뉘조의 누는 신동시 누이 동생이 의씨이며 성칭인 누의 상형 문자이다. 이렇게 해서 먼저 조주에 먼저 십자가 생기고, 이어서 신동시 아들 희화씨가 다시 황제의 딸 상하에게 장가가고, 또한 황제 아들 소 김서씨가 서쪽 약수지구에 태어나 다시 신동시 아들이 되어, 그러니까 아들 자체는 사이를 아들 자체로 말하고 부자는, 그러니까 이 작대기 하나에다가 이 소는 이제 작대를 잠자가지고 소 김서씨 부는데 거기서 부자가 나옵니다. 고프로 장가를 오게 된다. 이렇게 시작된 동해선 희와 일신, 상하 월신이 서로 엮어지면 역사의 문이 열리는 아침이 되어 조자에 10일 10월이 합쳐져 나라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 조라 읽고 조선민족은 이 조선의 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이고 자신이 청강한 후손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된다. 다 글자에서 나온다. 글자 문자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상리적인 어떤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글자 속에 모든 것이 그 민족이 글을 쓰는 거기에 모든 민족의 특성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동해이라는 글자는 사람이를 읽고 오라케이라도 읽기도 하는데 설문화자에서는 이 자를 동쪽 지방 사람이다 동방지인이라고 해석하고 소시를 동이조 최초의 인류라는 말도 왜 그런지 이해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서성 그쪽이거든요. 삼서성 그쪽이니까 산동집의 중심을 봤을 때 서쪽이거든요. 서쪽이고 산동집은 동쪽이죠. 근데 왜 중미는 자기를 외조를 시조를 황제를 내세우면서 그 황제의 아들을 동쪽 오라케 이면을 말했는지 저는 의문이 풀려야 고구문에서 제사와 부사가 소시 당시 실제 이름을 나타낸다는 해석과 근거가 생긴다.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 소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정리한 게 한 8편이 돼요. 그래서 이게 한 2편을 하는데 앞으로 한 4회나 6회에 걸쳐가지고 소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근문신고를 좀 정리하고 있는데 근문신고에 나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격구시켜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인 구조선의 맥이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요거에 대해서 요거 제가 그랬어요. 요거 그때 한 3줄 강의할 때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대충 맥을 잡는 거예요. 그냥 강의는 요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요거 보고도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면 좋겠지만요. 아마 그런 분이 몇 분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있네요. 제사라 말한 자기 앞에 상제가 계시고 자기는 그 아들이란 뜻인데 여섯째 지사의 살을 자로 같이 읽으며 또한 아들이라는 한국을 살펴봐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읽을 수가 있다. 아들이 뭐랬죠? 살이라고 그랬죠. 고음에서 이 세모죠. 세모를 셋이 합한 것이다. 이게 독약집을 하고 읽기를 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하나님. 자, 하나님은 이게 맨 처음에 저는 이거 딱 봤을 때 20년 전에 선생님이 자의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쓰시지 않았어요. 근데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일자, 하나님이 누워서 시를 반 최초의 상징하는 글자. 그래서 이 뉘주를 하나님은 나이를 써가지고 일신, 그러니까 해와 달. 근데 대화 주실 일신으로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날림, 그러니까 하일림이 아니라 하날림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신농시, 뉘조, 희화시, 삼신이 모이는 곳이 집이며 이게 뭐냐 글자가 하나 나오면은 이걸 뒤집으면 이해하는데 이것을 임금제라고 읽는 글자가 된다. 글자의 형식을 자기 사연의 글자 뒤집어 읽어요. 나 이제 뭐냐 또 어떤 측체로 측체가 다 똑같으니까 측체가 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사이 또는 를 말할 때 이게 시대에 따라다가 막 달라지더라고요. 곧 황제의 아들 소시와 신농시 아들 희화시가 누이 바꿈하여 서로 바꿔서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뒤집어서 표현한 것이다. 소시가 집을 이어서 사시가 되었다는 것이 여기에서 이게 제사도 제자이고 상제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다. 자, 6과지하고 다음에 이제 계속 연속해서 소김철씨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좀 굉장히 시간이 많이 된대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보고 끝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게 이제 댓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태어지는 어떻게 읽고 공부하나요? 있는 방법을 설명할 동영상이 있는지요? 석가님을 앞에 매일 100불이라는 불교신이야 집에서 혼자 읽어도 괜찮을까요? 아마 태어줄이 있어 굉장히 민감한 주문이에요. 이 주문을 누구한테 듣고 누구한테 전수받아서 하냐에 따라서 엄청난 기운에 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공부한 한 사람한테 태울수 있는 법을 배워야지 그 기운이 바로 납니다. 그러니까 태울수 있는 사람들이 때때로 해도 기운이 안 동하니까 몇 번 바꿔봐요. 그래도 기운이 안 돕니다. 왜? 태울 수 있는 사람들이 인간들이 아니고 사람이라 당구를 빨고 있기 때문에요. 당구 빨면 태울 주문이 안 동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읽어야지 기운이 동하게 하면 태울 주예요. 굉장히 그리고 그 사람 마음자는 지금 어떤 년에 따라 가지고 태울지 기운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항상 정하게 하고 해야 태우치기 도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제 담배 피우는 사람들 한번 이제 치료를 하면 제 몸이 완전 녹초됩니다. 기운이 다 막혀버려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태울주 하는 분들은 담배는 꼭 피지 말아야 돼요. 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태울주 읽으면서 담배 핀다? 그러면 태울주 욕하는 거예요. 욕하니까 담배 절대 피지 않으면 자기 의지로 끊을 수 없다면은 이제 태울주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죠. 담배는 꼭 끊으세요.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왜 그랬죠? 거기 동영상에 나오는 곳에서는 당구를 빨고 있기 때문이에요. 도쿄 가든 자신이 일주에 맞게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혼자 읽으셔도 되지만 그렇게 하는 중에 몸이 상당히 아파오실 경우가 있을 겁니다. 왜 아프냐? 몸에 나쁜 것을 전부 다 몸이 바뀌는 과정 속에 몸이 굉장히 아파요. 거의 죽을 고비까지 올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각오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걸 할 때 선생이 필요한 거죠. 반드시 막힌 기회를 보고 뚫어줘야 돼요. 자, 막힌 기회를 보고 뚫어준다 누가 합니까? 기계가 못해요. 의사들 못해요. 한의사는 못해요. 오늘 제대로 수행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게 말하면 어디 막혀서 그게 보여요. 보이거든요. 기운이 보입니다. 새로운 무리가 누가 될까요? 공산주의 집단 더블백 민주공산화 집단이 모두 제거되고 제2 5.16 혁명 박정희 장군께서 나타나시어 자유대안을 다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군 자석에서 공산 집단을 차단하셨고 다음 인간이 기본권 경제 대우를 만드셨습니다. 군 장석에서 대통령이 꼭 선출되어야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요, 자유대안은 다시 쓰지 않습니다. 다시 쓰지 않고 더 좋은 나라로 탈바꿈해서 나오죠. 그것이 자유대안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상관이 있죠. 그분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아주 사랑하는 그분들이 세워진 나라니까 이름만 바꿔질 뿐이죠. 근데 이걸 보면서 군 장석에서 군이 이렇습니다. 그중 군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군이 준비하냐? 천상의 어떤 군장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군장들이 이런 신장들이 내려칠 때는 지금 거치 없습니다. 이제 그 신장들이 그게 뭐냐? 군인이죠, 군인.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신장들이 이제 내칠 겁니다. 이제 그 신장들한테 속하지 않으려면 빨리 몸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이제 중국 무한 폐렴보다 신종 19는 중국 무한 폐렴이 신종 코로나19보다 더 센 병이 됩니다. 이 센 병을 다룰 수 있는 무리들이 바로 새로운 무리들입니다. 또 다시 세워질 나라가 자연대보다 더 좋은 나라가 됩니다. 잘 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프네요. 리셋 왜 방법이 없을까요? 리셋. 다시 만들어집니다. 다시 다 모든 것이 다시 조정이 되고 다시 만들어지고 되는 거죠. 이 만들어질 때 같이 역분해 주는 사람이 아주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이건 이제 제가 말을 못합니다. 이건 현실과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다. 사람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저주받는 인생이네. 당신이 죽으면 지옥 그때 갑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대부분 좋은 건데 막한다 이렇게 막한다. 자, 이 맨 앞에 말까지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 성령 뭡니까? 변화예요. 여기 이치예요. 바로 무상이죠. 근데 이 말은 잘했습니다. 근데 왜 또 그 말을 뒤에서 저주받은 인생은 당신이 죽으면 지옥 그때 갑니다. 왜 이런 말 합니까?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의 섭리는 제대로 알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변화이고 무상이네. 어떤 국가건 사람이건 그가 맡은 삶을 마치면 다 가능한 순리라네. 자, 이걸 보고 이제
좀 공부가 모자란데 영적으로 너무나 어리네.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제가. 대한민국도 운이 다 되었기에 대한민국을 말치려 평생을 개판친 인간들이 전계, 관계, 언론계, 교육계 포진하면서 대한민국을 개판치고 있는 것에 이제 다시 세워내죠. 또 어떤 인간이 또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이 사람 왜 그래? 집에나 헛소리나 정도껏 해야지. 땡. 땡은 네가 땡이다. 자, 공부가 모자란 인간들은 여기서 하는 말이 헛소리를 들리는 것은 당연하다. 할 일 그렇게 온다. 아니,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를 듣고 자 헛소리 하면 다시 돌리면 되지. 듣고 왜 이런 말 해요? 아니, 좋은 방송 들으면은, 그래서 또 나쁜 방송 생각하면은, 나쁜 방송이구나, 저 참 개소리 하구나, 그냥 지나치면 돼요. 이게 척이 되어서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할 일 그렇게 없나 헛소리 하는 것을 듣고 손가락 까닥을 보니 할 일 더럽게 없는 인간이고요. 제가 이게 딱 봤을 때 너무 짜증나고 치밀이 났어요. 이런 인간들이 왜 이 방송, 제가 하는 방송, 내가 하는 왜 방송 왜 듣나? 머리도 안 열리고 몸도 안 열리고 지식이 희박하고 지혜도 없고 이런 인간들은 여기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나한테 무슨 말 들으려고. 제가 이런 말 하면 바로 닥쳐요. 다 자기한테 굉장히 해가 옵니다. 저는 이런 말 하기 싫거든요. 이런 말 하려면 닥치고 있어요. 그냥 하지 마세요. 당신 신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영적으로 미쳐나면 그냥 내칩니다. 그 내려치는데 속가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자, 어떤 분이 딱 썼더라고요. 중국 놈들이 슬슬 군사 노립니다. 음민이 중국이라는데 미국은 타깃으로 하네요. 별거 터지는 카운트다운이 들어간다. 자, 아시는 분이에요. 자, 아까 누군가 뿌린다고 그랬죠. 누구였어요? 나오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부한 분들은 다 알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후천 강한 기운에 엄청난 수학 기운, 죽이는 기운을 받을 수 있는, 받고 견뎌낼 수 있는 몸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병균도 몸 안에 침투를 못합니다. 자, 지금 아까 내가 냈잖아요. 이 병이라는 것은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어떤 기후의 변화, 운이죠. 기운이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운으로 자기 몸을 이 기운의 사이클을 맞춰버리면 괜찮아요. 그런데 못 맞추기 때문에 90%가 다 죽는 겁니다. 왜요? 가을은 숙소 기운이에요. 죽이는 기운이에요. 죽이는 기운 속에 내 자신 살리면 가을 기운을 가을 후천 기운을 담아야 돼요. 그 담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태울주예요. 그거 아시면 됩니다. 오늘 중요한 걸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제껏 뭘 해야 된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죠. 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만들 때 태울줄 하세요. 그럼 답이 나옵니다. 근데 태울줄 할 때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자기가 견딜 수 없는 위험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 태울줄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주문이 아니에요. 그만큼 근기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주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 아시면 됩니다. 그럼 반드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몸을 빨리 만들어 놓으세요.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